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내각제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직접민주제 개헌혁명 아니면 망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를 겸직해버리는 거죠. 권영세는 국회의원 겸 통일부 장관이었고, 추경호는 경제부총리 겸 국회의원이었고요. 박지희는 외교부 장관 겸 그러면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주호영 국회의원, 그리고 권영세 국회의원이죠. 이게 지금 내각제 움직임인데요. 이것이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정진석이 이 사람이 나는 왜 이 육선을 실패를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갈까? 근데 이자가 보면은 이 내각제를 굉장히 강하게 외쳐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기사에도 이 탄핵의 추억 벗어나 국정에 협조하길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각제로 개헌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자기가 영향력을 갖고 이 내각제 추진에 뭔가 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박지원도 보면은 이재명과 공동정권 안 하면 윤석열 부부 험한 꼴 당할 거다. 이것도 이 공동정권이다? 이게 내각제 그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 앞에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 민주당 제외하고 3당이 주장한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해가지고 이 당시에도 정우택, 그리고 주승용, 주호영 이러면서 헌법 개정안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 분권형 내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분권형 내각제.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을 하는 거죠. 내각제에서는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에 보면 왕, 천황이 있어요. 그런데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총리가 실질적 역할을 하는 게 내각제인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죠, 내각제. 네, 그래서 분권형 내각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결국에는 실권을 쥐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때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주호영이 지금 국무총리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바른정당이 대선 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 채택, 과거에도 이런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치권에서는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왕이나 뭐 황제가 없으니까 내각제는 어려울 테고,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분권형 내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그 이원 집정부제도 그냥 유사 내각제라고 보면 돼요. 변형된 내각제 형태를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국회의원 300명이 실권을 쥐게 되고 이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 이들이 왕이 되고 그냥 허수아비 황제 하나 앉혀놓고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실권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대선 때도 보면은 이재명은 통합정부를 필요로 했고 윤석열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속에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분권형 내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철수도 과거부터 계속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분권형 내각제죠. 이것을 외쳤고, 심상정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김무성은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드러냈다, 내각제가 해법이다, 이 내각제를 계속 뒤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고, 정동영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겠다. 이 과거에도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네, 지금 개혁신당을 도왔는데 내각제가 효율적이다. 이 과거부터 계속 이 김종인은 이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 바로 세습, 지역구를 세습하고 국회의원을 세습하는 이러한 정치가 계속 펼쳐질 텐데요. 이게 정진석, 이거 팩트 체크에서 보게 되면 KBS에서 정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5선에 6선에 실패했는데 아버지는 6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6선, 예, 6선을 했고 이 정진석 의원과 같은 충남 공주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습의 문제 그리고 대수 건너뛴 대물림 의원이 9명이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민주당의 김영호, 노웅래, 또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우리공화당 홍문종, 자유한국당 김세연, 자유한국당 장재원,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무성,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네, 이런 부분들 또 뭐 배우자 형제가 같은 지역구 의원인 경우 이런 경우에 뭐 인재근 또 성일종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권력이 계속 뭐 대물림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또 전달될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이 국회의원들의 이 탐욕이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많습니까? 네, 이자들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도 모자라서 특활비에다가 각종 국회의원 특권들을 누리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내각제로 간다? 이거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방법은 뭐냐면 직접민주제 개헌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정의태 신지식인 TV 여기 보면은 민본혁명,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해가지고 국민 주권 31가지 정책을 올려놨어요.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로, 권력의 중심을 국민에게로 해가지고 이 확장된 국민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국민권익금 실시, 정당보조금 특활비 폐지,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공천제 실시,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금지, 중앙선관위 폐지 후 국민선관위 창립, 국민안전원 창립, 경찰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공수처 이거 다 통합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 직접 선출제,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감사원, 선관위, 권익위, 경찰청, 검찰청, 국회의장,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그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4년 중임제 무슨 5선 했다 6선 했다 자랑 못하게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도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정치인 고위 관료 특권 해체하고 국회의원 100명 이하로 그리고 국민투표를 활성화해가지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얘기하는 거죠. 판사, 검사, 변호사 분리 양성, 시험 그리고 이직금지, 철저한 삼권분리, 국회의원의 장관 총리 겸직금지, 국제간첩제재법, 국제스파이 단속법 제정, 저출산 지방소멸 등 직접 현금 지원 원칙, 학벌주의 철폐,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교육혁명,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시행, 재외국민보호법, 그리고 부모 자격증 지원제,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추진, 그리고 지방 경제자유지역 지정으로 해외기업, 유통기업 유치,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재산세 폐지, 인터넷 정당법, 4차 산업혁명 국민주식 배분제도, 흉악범 사형 집행, 그리고 기득권 유지 금지법, 교육 투자 시 원화 직접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원화의 준기축통화 실현, 국민 주권 기본법 제정, 식량, 에너지, 외교, 안보, 환경, 역사, 문화 등 이 주권 기본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 문화예술 지식 세계화 지원법, 그리고 포용
자본주의 기본법 제정, 약육, 금식, 독식 금지에서 포용 자본주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홍익 자본주의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실행을 해야 한다. 이거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접 민주제 개헌.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제시한 정책 다는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권자 일부가 동의하게 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위스는 10만 명이고 대만은 1.5%예요, 유권자의. 그 우리는 뭐 그게 5%가 됐든 100만 명이 됐든 50만 명이 됐든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국민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만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국회도 국민이 해산할 수 있는 거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국회도 국민들이 해산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이런 직접 민주제 개헌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는 기득권, 부패한 기득권, 부패한 권력층이 계속해서 자기들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역사가 조선 때, 고려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때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이 보면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소수의 특권 부패 계층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흐름은 제가 파악하는 것은 거의 뭐 한 7, 80% 이상 내각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직접 민주제 개헌 혁명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